3월 11일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자 월드컵, 여자 농구 월드컵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FC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KBL도 있죠. 그리고 V리그도 있죠. 그리고 야간에는 우리가 또 여자 농구 월드컵, 그리고 해축은 또 참고용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NBA까지 보내드리죠. 이번 주는 우리가 주간이, 주력 한 박스씩밖에 안 가져갔죠. 뭐 첫날, 이렇게 주력 한 박스 가져가서 주력 먹었고, 부주력도 들어왔죠. 그래 어제는 주력이 들어와주고 부주력은 안 들어와줬습니다. 어제는 부산 KCC 승, 홍국생명승 주력 한 박스 보내드렸죠. 그리고 오늘 NBA가 올킬이 났습니다.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마이애미, 애틀랜타 마이애미, 휴스턴 승까지 편하게 봤죠. 그리고 중배당까지 들어와 주면서 이번 주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주간 한번 3연승 노려볼게요. 브라질 대 벨기에 경기인데, 사실상 11.5점을 받았어요. 11.5점. 양 팀의 전력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브라질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팀으로서, 이 지금 보시면 농구, 랭킹 12위에 올라와 있죠. 세계 여자 농구 상위권을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에서도 뭐 예선에서도 충분히 본선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브라질의 핵심은 골밑 전력이에요. 골밑 전력. 단타스죠, 단타스. 그리고 카르도소라는 이 강력한 인사이드 조합이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 참가팀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지만 여전히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죠. 이 세계 랭킹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으로서 이번 대회 중국과 함께 최상의 전력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팀의 중심은 당연히 웬마 미스만이죠. 최근 유로바스켓에서 연속으로 MVP를 차지한 세계적인 선수죠.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내외각 공수 밸런스도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의 당연히 핵심은 인사이드 전력과 팀 완성도가 높은 팀들의 맞대결인데, 브라질은 강력한 골밑 대신에 외곽 수비가 상당히 조금 불안하죠. 분명 브라질이라는 팀이 경쟁력이 있긴 팀이긴 하지만 벨기에에서 비하면 전력 구조는 여전히 아쉬운 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점이라도 우리가 벨기에 마엔을 봐야죠.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그리고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오늘은 다 일본 팀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다 좋아 보여요. 히로시마, 뭐 빗살고베, 뭐 간바오사카, 다 좋아 보이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3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홈에서 반등을 노려야 되겠죠. 말레이시아 원정에서 2골차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 격차가 필요한 팀이죠. 3골 이상 승리하면 그대로 8강 진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2골차 승리로 90분 안에 끝날 경우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오늘 홈에서 전력을 다해서 오늘 공격을 하겠죠. 최근 지금 보시면 이 히로시마라는 팀이 불안하죠. 아시아 무대의 흐름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최근 2경기에서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2경기 모두 멀티 실점을 하면서 이 패배를 안고 갔죠. 그래서 공격 구성도 중요한 변수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그리고 조우르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1차전에서 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이 8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입지라고 봅니다. 당연히 잠그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약간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을 노린 한 방을 노리겠죠. 2골차 이상 패배만 안 하면 그대로 8강 진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일본이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저는 그래서 많다고 봐요. 이 히로시마는 뭐 뒤도 없는 경기를 하겠죠.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조오르는 수비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한 골차만 한 골차 이하로 저도 오른 8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히로시마 승쪽으로 보고, 그리고 히로시마 1햄무
언어반은 오버 보겠습니다.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빗살고배 대 FC 서울로 넘어갈게요. 자, 빗살고배 같은 경우는 1차전 서울 원정에서 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상황에 2차전을 맞이를 합니다. 홈에서. 경기 초반에는 우리 FC 서울의 빠른 공격 전개에 다소 흔들리고 했지만 역시나 이 전반 23분에 이 마테우스 툴러죠. 예, 득점으로 리드를 잡아갔죠. 그리고 경기 내내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1대0 값진 승리를 얻어갔습니다. 자, 이번 시즌 아시아 무대에서 고베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비력이죠. 자, 1차전 승리는 이번 대회 6번째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조직적인 수비 운영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자, FC 서울 역시도 1차전에서 경기 내용은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뭐 수비에서 보시면 로스, 야장, 뭐 구성원을 이어지는 라인은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자, 공격 마무리에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자, 오늘도 일단 뭐 FC 서울은 뭐 전력을 다해서 나올 가망성이 맞죠. 당연히 공격에는 이 송민규, 조영욱이 공격 지원을 담당하고 있겠지만 다소 조금 이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 빗살고배 승 그리고 빗살고배 1 마행 오너바는 언더 봅니다. 2대0 정도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창원 LG 대 고양 손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창원 LG가 지금 뭐 창단 뭐 29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에서 10분 만에 4.5로 일단 핸디가 변경이 됐죠. 뭐 딱히 빠지는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부상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오후 6시 넘어서 이 부상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양손호 쪽에서. 그래서 뭐 라인업을 보실 형님들은 6시 반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원 LG 같은 경우는 올 시즌 31승 14패. 자,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죠. 수비, 리바운드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인 팀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아셈 마레이가 있죠. 자, 이 마레이가 복귀한 이후에는 LG 골밑 장악력이 상당히 또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직전 경기에서도 보시면 자, 얘네들이 SK전이었죠. SK전에서 홈에서 70대 71로 패배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되긴 했지만 자, 그 경기에서 보시면 뭐 3전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10대 10이 나왔고 리바운드 싸움에도 35대 35가 나왔죠. 다만 이 턴오버가 11대 7로 턴오버가 조금 많으면서 그 경기에서 턴오버로 조금 자멸했지 않나. 6 이상이 그날 보시면 뭐 20득점, 뭐 마레이가 16득점 올려주긴 했지만 마지막에 그냥 공격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결국 패배를 먹었죠. 자, 그리고 손호 같은 경우는 후반기 들어서 지금 미국 대 샬럿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고양 손호가 있죠. 그만큼 자, 이 후반기 들어서 엄청난 성적을 걷고 있는 고양 손호입니다. 직전 경기 DB하고 원정에서도 95대 81로 승리하면서 자,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전반부터 나이트 캠바오 비롯해서 뭐 국내 선수들까지 자, 엄청난 득점을 올려주면서 54대 44로 달아났죠. 그리고 3쿼터 때는 사실상 거기서 끝났지 않나 73대 57로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뭐 캠바오 나이트가 무려 이 41득점을 쓸어 담았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자, LG가 이 3승 2패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불안한 건 뭡니까? 자, 어느 팀이 이겨도 이 경기는 안 이상하다고 봐요. 이 뭐 골밑에서도 최근에 고양 소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외곽포 역시도 고양 소노가 밀리지 않을 가망성이 많죠. 외곽 쪽에서는 고양 소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비 역시도 이 후반기만 놓고 보면 자, 고양 소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박빙의 경기가 될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LG 승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고양 소노 프렛 자, 그리고 승호 패기준 무 보고요. 그리고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5점 차 이내 승부 봅니다. 5점 차 이내. 자, 그리고 바로 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OK저축은행 대 한국전력이죠. 자,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KB손해보험 원정에서 이 3대1 패배를 기록을 했죠. 쇼타가 주전 세터로 나선 가운데 1세트 브로킹을 잘 잡아주면서 중반 이후 주도권을 잡으면서 1세트를 따냈죠. 하지만
자, 2세트부터 공격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리시브가 다 터지면서 이 3대1 스코어를 나왔죠. 차지환이가 15득점 그리고 정광인이가 13득점을 올려주면서 여전히 이 디미트로프의 공백이 조금 아쉬웠지 않나. 지금 보시면 최근에 OK저축은행은 이 디미트로프를 빼거나 아예 경기에 출전을 안 시키는 경기들이 많죠. 그만큼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직전 삼성화재 상대로 홈에서 가볍게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5대 16, 25대 13, 25대 17, 17점 이상 허용을 하지를 않았죠. 뭐 신영석이가 그날 또 많은 블로킹을 잡아줬고, 특히 베논이죠. 베논이 20득점 올려줬죠. 그리고 이 무사웰이죠. 무사웰이 13득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특이점이 뭐냐면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어요. 3승 2패로 자, 이 홈팀이 다 가져갔지만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이 한국전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자, 분명 이 OK저축은행이 자, 이 홈에서 12승 4패라는 이 엄청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미트로프가 너무 부진하고 이 차지한이 아포지 스파이커로 나서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지한의 공격력이 만만치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국내 배구 특성상 이 승부처에서 해결 능력에서는 국내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넘어서기에는 여전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국전력 승 쪽으로 보고 마엔의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페퍼저축은행 대 GS 칼텍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직전 경기 강팀 현대건설 상대로 3대1로 잡으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올 시즌에 현대건설 상대로 압도적인 승률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5승 1패죠. 자,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시마무라가 해결사로 나설 가능성이 많죠. 시마무라가 22득점, 박은서가 18득점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조이가 경기 전 발목 부상으로 이 경기를 나서지는 못했죠. 그래도 이 한국전력을 잡아냈죠. 자, 그리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3대0 셧아웃을 가져갔습니다. 레이나 대신 권민정이가 선발로 나선 가운데 1세트 중반까지 접전이었죠. 이 18대 22로 주도권을 내줬다가 세터 김지현을 교체하고 우수민의 서브가 효과를 보면서 동점을 만들었죠. 그 경기를. 그러면서 최가은이가 브로킹을 잡아주면서 거기서 세트를 딴 게 저는 컸다고 봐요. 그리고 2세트, 3세트 때는 이 도로공사가 자멸을 했죠. 자, 무려 실바가 또다시 한번 32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자, 올 시즌 이 팀도 특이점이 뭐냐면 윗경기랑 동일하게 자, 홈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어요. 3승 2패로 GS 칼텍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죠. 현재 GS 칼텍스는 자, 4위를 기록하면서 이 준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는 팀입니다. 분명 이 실바의 의존도가 크기는 하지만 실바가 워낙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조금만 경기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죠. 자, 분명히 페퍼드 지난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꺾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이가 발목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일어났습니다. 상태를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조이가 출전을 안 할 가망성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이가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이 박은서, 박정환, 이 시마무라 이 라인으로 이 GS 칼텍스를 상대를 해야 되겠죠. 이 상대는 분명 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경기는 GS 칼텍스 승. 자, 그리고 GS 칼텍스 마헨.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나차부리 대 간바 오사카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형님들. 자, 일단 나차부리는 일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 결과를 얻은 상태로 홈에서 2차전을 맞이합니다. 자, 1차전의 경기 내용은 분명 쉽지는 않았죠.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간바 오사카가 이 강한 압박,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아갔지만 나차부리가 이 탄탄한 수비로 버텼다고 보면 됩니다. 선제골은 오히려 나차부리 쪽에서 나왔죠. 이 다니엘 팅이 전반 18분에 강력한 슈팅을 날려주면서 선제 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이
이거 후반에 골을 허용하면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자, 1차전에서 다 잡은 승리를 저는 놓쳤다고 봐요. 분명 점유율 그리고 경기 내용 모든 면에서 간바 오사카가 앞섰죠. 자, 오늘은 일단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자, 원정이죠, 원정. 죄송합니다. 자, 원정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분명 자, 불리한 이점은 있긴 하지만 1차전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 간바 오사카가 압도적으로 저는 밀었다고 봅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뭐 경기 내용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 라차부리 원정에서 이 좋은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 태국 특유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일본 팀한테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 과거 원정에서도 이런 날씨를 잘 극복하고 승리를 많이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간바 오사카가 지금 1차전에 결정했던 이 제발리까지 복귀하기 때문에 자, 이 간바 오사카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간바 오사카 승적으로 보고 자, 언어반은 오버. 그리고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그래도 횡무 쪽으로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간 경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야간 방송으로 올게요.